여러분 안녕. 자, 그러면 송나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쪽.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송과 북방 민족이 성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당. 자, 당의 멸망 이후 중국은 여러 나라도 분열되고요. 혼란 속에서 자, 5대 19기라는 약간 혼란기가 살짝 거치긴 하는데, 자, 절도사 지방 장군이라 그랬죠. 출신인 조광윤. 자, 조광윤이 카이펑, 장안 아니에요. 장안 아닙니다. 자, 카이펑을 수도로 삼아 송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혼란 수습했죠. 자, 그럼 얘도 절도사 출신이잖아. 맞죠? 당나라 때 알록산과 사사명, 뭐 이런 애들이 절도사들이 생지랄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도 절도사 출신이니까 절도사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본인들이 스스로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절도사의 권한을 뺏으려고 노력을 했고, 맞죠? 자, 그러던 과정에서 절도사는 지방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지방관을 이제 무력 가진 아이 말고 문관으로 임명. 문관이라면 싸우는 애들 말고 글 쓰는 애들, 맞죠? 무관. 그럼 문관으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송나라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문치주의입니다. 문신과 무신 중에 문신을 엄청 강조하는 문치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 세야겠죠. 당연히 중앙의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운영하고 과거제를 개혁한 다음에 최종 시험은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실시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오케이? 전시에 관한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최종 시험은 황제가 직접 채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전시는 황제가 직접 채점하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치주의란 건 싸움터에서도 지금 문관을 우대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열심히 잘 싸우는 거는 무관이죠. 무관. 우리 이순신 형님도 무관이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치주의를 하면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당연한 거잖아. 자, 이 틈을 타서 북방 민족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거란 이제 요 나라죠. 그 다음에 서하,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도 나오게 되는데 송을 압박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송은 이 평화를 어떻게 유지했냐? 돈으로 유지했습니다. 돈으로. 요와 서하에 막대한 물자를 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어 평화를 유지했다. 그럼 돈은 돈대로 쓰는 거죠. 맞습니까? 자,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한 국방비와 엄청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제건 은과 비단 각종 물자는 송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냐?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이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돈을 너무 다 써버리니까 백성들의 민생이 안 좋겠죠. 당연히 백성들한테 써야 될 돈이 지금 평화 유지 대가로 은과 비단으로 다 지금 북방민족한테 가버린 거고, 국방비로도 쓰인 거고,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농민과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 자, 이런 게 민생을 위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 이게 부국강병, 군사력을 강화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국가가 물자 유통에 개입하는 방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생 안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민생 안전과 부국강병을 열심히 추진했는데 꼭 쫓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잃어버리면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보수파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죠. 그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북방민족이 엄청 커져버리는 겁니다. 자, 당이 멸망하고 중국이 분열하면서 주변에 북방민족들도 국가를 세웠는데 우월한 군사력, 송은 군사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얘네들은 세. 그러니까 맨날 중국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거란, 요, 서하, 그 다음에 금나라. 자, 여진족이에요, 얘네는. 자, 하나씩 보면 거란, 야유라 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 요를 세웠다. 거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자, 거란 요는 이제 발해를 무너뜨리고, 발해가 멸망당했죠. 거란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화북지방에 진출해 송과 대립한 거 맞는데, 고려 침략한 거 알죠, 여러분들? 강감찬의, 그 다음에 서희의 양규의 활약, 거란의 3차 침입 혹시 배웠습니까? 맞죠? 1차는 서희가 맞고, 2차는 양규의 활약, 3차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렇게 하면서 거란을 막아냈죠, 우리나라. 자, 이런 거란입니다. 거란, 발해 무너뜨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하입니다. 서하. 자, 탐구투족이 세웠는데, 서하는 비단길을 통하면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했다. 위치를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가운데서 차지해가지고 자, 중개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여진족인데 처음에 약했는데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세웠습니다. 금. 자, 금은 송나라하고 힘을 합쳐. 자, 요 나라 멸망시켜버려요. 송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이 요나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 멸망시켜버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송까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 카이펑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송을 남쪽으로 밀어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먹어버린 거 맞죠? 자, 그러면 송은 밑으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는 송나라가 이름을 좀 바뀌어서 남송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은 금나라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자 남송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를 뺏겼지. 그러면 남송에선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겠죠. 이만, 항저우.
여기입니다. 여기로 새롭게 수도를 정합니다. 원래 수도였던 카이펑은 뺏기죠. 카이펑은 뺏깁니다. 자, 그래서 남송, 근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 강남지방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번영을 누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북방민족은 여기 있는 거란 여진도 자, 본인들도 굉장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당연히 북방민족은 활쏘기에 능하고 말타기 기술 능한 거 알죠? 기동력이 좋죠? 압박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넓어진 영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원적 통치 체제를 실시합니다. 한족의 통치 방식도 쓰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통치 방식도 쓰고, 자, 이걸 우리가 이원적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문자가 유지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왜? 한족의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잡아먹힐까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송나라 그냥 끝까지 하겠다. 자, 결국 송나라 때는 자, 강남지방으로 내려갔잖아. 이렇게 강남지방. 근데 여기 따뜻하고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남지방에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발달합니다.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 새로운 벼가 들어가요. 참파벼라고. 근데 이게 재배 기간이 짧아. 그러면 가뭄에도 잘 자라. 그러니까 빨리 수확하면 땅이 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따로 또 보리를 심어서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같은 땅에서 2번 짓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고 이모작도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들어왔냐? 자, 짧은 재배 기간이 짧은 벼 도입되고, 자, 뭐까지 하냐? 모내기법도 들어옵니다. 모내기법. 그러니까 이모작도 가능해지고 모내기법도 가능해집니다. 모내기란 건 모를 따로 생산했다가 모를 옮겨 심는 거죠. 그게 줄줄이 꽂는 거지. 그럼 뭐가 좋냐면 이게 잡초 제거가 되게 쉬워요. 원래 잡초 제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긴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엄청 쉬워지면서 농사 짓기 더 좋아지고 노동력도 많이 줄어들어. 하여튼 농업 생산력이 너무나 말도 못하게 늘어나서, 그럼 사람들도 많아지죠? 그럼 다 농사 짓지 않을 거 아니? 그럼 뭐도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자, 너무나 유명한 차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공업도 같이 영향을 끼칩니다. 오케이? 자, 농업과 수공업이 이래서 발달하는 거야. 그럼 많아지면 뭐가 생겨나요? 그걸 거래하는 시장이 생겨납니다. 시장은 도시에서 일어나죠. 그럼 도시화 시장이 발달합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그러면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최초의 지폐, 자, 교자가 만들어집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인 교자까지 만들어진다. 이 논리 알겠죠? 이거. 농사 잘 되고 인구 늘어나고, 그러면 수공업도 같이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러면 시장이 들어가고 도시가 발달하고 거래하면서 화폐가 들어오고 지폐까지 등장했다. 그럼 이렇게까지 발달하면 외국하고 교역도 하겠죠. 그럼 해상무역도 발달합니다. 오케이? 조선술, 항해술, 그다음 나치파도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죠. 중국 상인의 해상 진출이 촉진되었고, 상인들은 차비단 도자기, 이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도자기, 비단, 동전 등을 싣고 나치반을 이용하여 고려와 일본, 인도양까지 항해하였다. 해상교역이 활발해지자 항저우, 치안저우 등의 국제무역항이 번성하였고, 자, 그러면 공무원 갖다 줍니다. 자, 무역 업무 하라는 시박사라는 공무원을 둬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해상무역할 때 교역이 바탕이 된 이 정크선. 자, 밑에 쪽이 좁고 뾰족하여 풍랑이 심한 바다에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항해가 가능했고, 나침판을 이용한 원거리 항해도 가능했다. 이 정크선이 굉장히 해상무역할 때 도움을 줬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역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송나라는 차비단 도자기, 그 다음에 비단 도자기, 그 다음에 비단 도자기. 하여튼 이게 메인이죠. 메인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 비단 도자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문화. 자, 우리 위에서 배운 것처럼 송은 문치주의 정책이 실시되니까 문관들이 가장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가, 그러니까 글 쓰는 애들이지, 그럼 얘네가 힘이 세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사회 지배층. 자, 송대 사회 지배층은 사대부입니다. 사대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유학자들이니까 보통 경전의 글자나 문구 해석에 치중하던, 자, 훈구학이 드디어 비판받아요. 한나라 때도 훈구학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도 훈구학이 핵심이었죠. 오경종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근데 이제 훈구학을 비판합니다. 드디어 훈구학이 끝날 때가 됐어. 이게 뭘로 넘어갔냐? 성리학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유학이에요. 근데 추가하는 바가 좀 달라. 오케이? 자, 뭘 추가하냐?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 칠정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 머리 아픕니다. 이거. 자, 이런 걸 발전시킵니다. 자,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한 유학으로, 자,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 인형.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거 갖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나라 때는 귀족적 문화였잖아. 근데 송나라 때는 서민 문화가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이펑과 항저우 대도시에는 공연장이 세워져 만담, 고개, 인형극. 드디어 서민이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만담, 고개, 인형극. 우리 귀족 문화 할 때는 뭐 했습니까? 서예, 시, 그림 이런 거 있잖아. 서민들이 못 한다고. 근데 이런 거 만담, 이야기꾼, 고개, 인형극 이런 것들이 서민 오락이 성행했다. 이게 서민 문화죠.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드디어 3대 발명품 나왔습니다.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 오케이?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실용화되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화약은 이제 중세시대 기사를 좀 무너뜨리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 맞죠?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나침판, 활판 인쇄술, 맞죠?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용화되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송임, 오케이? 내용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